입찰 금액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날씨가 어둑어둑해져서 찍는 바람에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세계에서 좀 특강이 있어서 그 저녁 특강이라 그 특강을 좀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차에 있는 시간들도 또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이 질문해요 코너 항상 궁금해하시고 중점적으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추려서 우리 옆에 있는 김 실장님이 말씀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김희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오전에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저녁 늦게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이제 나라에서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정확한 좀 기준을 좀 알려달라 지금 좀 왔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하도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혹은 대책안들이 많이 발의되니까 이 경락자금 대출의 기준과 가이드를 정확하게 숙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다시 한번 확인받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서 이번 연도 법원에서 낙찰 보증금 몰수된 금액만 3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미스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많은 규제와 대책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이런 정확한 경락자금 대출의 가이드와 기준을 모르고 입찰했다가 생각보다 경락자금 대출의 비율이 적어서 실제로 잔금을 구하지 못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부터 몇억까지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죠. 몇천만원, 몇백만원 교육비로 날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보다 정확한 경락자금 대출 범위를 꼭 알고 입찰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경락자금 대출이란 최초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받아서 납부하는 행위가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팩트적으로 내가 낙찰받는 해당 부동산의 LTV, 즉 담보대출 비율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꼭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6개월의 안에 전입한다는 조건이 부과되고 기주택이 있다면 처분 조건도 추가됩니다. 경락대출 비율은 9억 이하 50%, 6억 이하 60% 선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9억 초과 15억 이하인 경우는 9억까지는 LTV 50%, 9억이 초과되는 부분들은 30%로 책정돼서 경락자금 대출이 실행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투기지역의 경우는 10%씩은 추가적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투기지역의 경우 15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이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주담대가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활안전자금 한 1억 원 정도 받아서 주택을 좀 매입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써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대출받았던 금액을 전액 회수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 또 우회하는 방법이 있죠.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70% 선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즉 1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낙찰을 받는다면 7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업용 건물,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의 규제를 별도로 받지 않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꼬마 빌딩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가의 비율을 대조해서 이거를 상가로 볼지 혹은 주택수로 볼지를 판단합니다. 금융사에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짜리였어요. 근데 주택이 3개 호실이고 근생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판단하여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근생이 3개고 주택이 하나예요. 그럼 해당 건물은 근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만약에 입찰을 한다, 매입을 한다 라고 하시면 주택과 근생 비율을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경락자금 대출의 이율은 통상적으로 2.5%에서 3.5%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만 가지고 입찰 금액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우선 변제금, 즉 소액임차인은 어떤 담보 물권자들보다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빼고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이 해당 물건지의 정보에 1순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는 대출을 실행할 때 방빼기, 방공제라고도 하죠.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자, 우선 너무 어두워서 뒤에 좀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좀 잘 보이시게끔 제 매력 있는 얼굴을 좀 많이 보시게끔. 자, 우선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집합 건물,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방을 하나씩만 뺍니다. 서울시 기준 한 3,700만 원 정도 돼요. 현재 3,700만 원을 빼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단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방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다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집합 건물이 아닌 다가구를 받는다 라고 하면 방공제를 다 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세보다 80%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면 방공제를 빼더라도 대출 금액이 가치가 높아서 많이 나오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경락자금 대출의 가이드와 기본은 아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찰 전에도 대출 중개사 분들과 금융사 분들에게 재차 확인을 해서 작은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맞다. 참고로 경락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까지 제출하시면 경락자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근데 금융사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량이랑 본인의 직군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락자금 대출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항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인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